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악의 비경 백석동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조선 왕조의 정궁, 법궁이었던 경복궁의 뒷산을 의미하죠. 일명 백악이라고도 불리우는 바로 그곳의 비경 백석동천, 즉 이 동천이라고 하는 것은 계곡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바로 이 백석 계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북소문에 해당되는 창의문이 되겠습니다. 이 창의문은 사실 민간에서는 주로 창의문이라는 명칭보다는 자문이 즐겨 사용되었습니다. 제 어릴 때 기억으로도 이 문은 늘 자문, 그래서 늘 그 바깥 동네를 부암동 일대를 이 자문박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바로 이 지금 부암동, 구기동, 신영동, 평창동, 홍지동 등 이 창의문 북쪽 마을을 지금도 그래서 자문박 이렇게 지금 통칭해서 부르고 있는데, 자문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원래 정식 명칭인 창의문과 다르게 민간에서 많이 불려지게 됐느냐에 대해서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산마루에 세워진 성문이다 보니까 그 산마루를 뜻하는 재나 자자에다가 문이 붙여져서 결국 잔문이라고 붙이게 되었고, 그 아래 마을도 잣동, 잣골 이렇게 붙여졌던 것이 그때의 한자의 의미를 갖고 있는 붉은 노를 의미하는 이런 자가 한자의 글로 접하게 되면서 자문 이런 명칭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가장 유력한 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문박 줄여져서 자문박 이렇게 불려지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북악산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바로 이곳에 지금 이 자문, 소위 창의문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북악산과 인왕산 사이에 세워진 이 문이 바로 이 자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지역에서 많은 그림을 남겼던 겸재정선의 그림을 보게 되면, 자, 인왕산은 크게 3개 봉우리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북쪽 봉우리가 바로 백년봉이 되겠고, 이 백년봉 위에 이렇게 까만 돌 바위가 보이는데, 이걸 다시 확대를 해서 그려진 것을 보게 되면 이 창의문이라고 하는 그의 그림에서도 다시 한번 이 북쪽에 백년봉이 쪽 전에 봤었던 백년봉이 있고, 바로 여기에 바위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바위를 일명 부침바위, 한자로는 부암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바로 그 부암이라는 명칭에 불려졌던 바위가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바위가 있는 곳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이 부암이라는 한자를 그대로 따서 이 성 바깥쪽에 있는 마을을 부암동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자동이라고도 불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백악산 쪽에 이렇게 많은, 오늘날로 따지면 별장에 해당되는 별소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의 자동이라고 하는 겸재정선의 그림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자문박은 특히나 이 서울균계의 대표적인 과수 재배 숲으로 이렇게 유명을 했고, 그 중에 복숭아와 능금나무가 많았던 것이죠. 특히 능금의 경우는 경림금이라고 해서 조선 제1로 쳐서 임금에게 진상이 되었었던 과실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효자동까지 전차를 타고 와서 이 자문밭 능금 밭으로 단풍 구경으로 오는 것이 당시에는 서울 사람들이 최고의 단풍 코스에 해당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능금나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관리가 안 되면 결국 이렇게 잘 자라지 못하게 마련인데, 특히 68년도에 1.1 사태 이후에 이 자문박이 민간인의 통제되는 상황 속에서 결국 산속에 이제 몇 그루 남지 않게 되었고, 최근에 와서는 그래서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묘목을 심어서 이 능금 마을의 전통을 이어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벌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부암동 능금 마을에 바로 이 능금꽃이, 나무꽃이 한참 피어있을 때 방문해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언뜻 보기에도 이 사과나무 꽃이랑 굉장히 흡사하게 생긴 이 능금나무가 몇 그루 이렇게 그나마 남아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능금이라는 것은 이 사과와 그 맛이나 모양은 아주 비슷합니다. 다만 크기가 굉장히 작죠. 자두만큼 작아서 시큼한 사과의 맛은 나지만 그 크기가 굉장히 작은 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흔히들 지금 먹고 있는 사과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재래 과일이 아니고 외래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산이, 아오리니, 홍어이 이런 것들은 다 외래 종으로 우리나라에 특히 일본을 통해서 많이 소개된 하나의 사과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과로 유명한 대구도 선교사에 의해서 이 서양의 사과나무가 재배되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능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사과가 없던 시절에 중요한 과일로서 사람들이 즐겨오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창의문 밖에 이 자문 밖은 고려시대에도 이런 루트가 길이 발달했었고요. 조선시대에도 이런 산길이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탐방길로서 뿐만 아니라 이 한양으로 진입해 들어오는 중요한 길의 기능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 백석동천이 있는 이 길이 지금 백사실 계곡이라고 해서 생태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곳으로 지금도 여기게 된 것이죠. 특히나 이 백사실 계곡에서는 도룡령의 알이 발견이 돼서 1급수의 아주 생태 환경을 이 도심 속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생태 경관 보전 지역으로 이렇게 지켜오고 주목을 받게 됐던 것이고요. 바로 보이는 이 길이, 백사실 계곡길이 고려시대를 거쳐서 조선시대에도 쓰여졌었던, 사람들이 다녔던 길의 흔적으로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는 하나의 그 별장터로서 두 개의 조석군과 또 연못, 또 육각정자, 또 백석동천이라는 바위글씨와 또 월암이라는 바위글씨 등이 남아있어서 이곳에 이러한 누군가의 별장터였다라고 하는 것을 추정하게 되는데, 지금 이런 흔적들을 직접 우리가 지금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촉대를 쌓았던 흔적이라든지 타원형의 이런 연모를 구축을 한 것이라든지 그 앞에 바위 위에 월암이라고 하는 이런 바위글씨가 새겨져 있어서 정말 어떤 신선의 세계를 상징해주는 이런 글씨뿐만 아니라 정말 이곳에서 달을 맞이했더라면 정말 얼마나 운치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 가까이에 백석동천이라고 하는 바위글씨를 통해서 이 계곡 일대가 하나의 신선들의 고향, 하나의 마을처럼 이렇게 여겨졌고 이곳에 바로 이런 별서가 존재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바로 이 백석동천은 과연 누구의 그런 별서였느냐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여러 설들이 난립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계곡을 흔히 백석곡, 백석실, 백사실 이렇게 불리다 보니까 백사라고 하는 소위 호를 썼던 이항복이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었고요. 강세왕의 절친으로 알려졌었던 허필이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었고, 또 특히 그 추사 김정희의 아버지였던 김노경이 이 별서를 소유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 이건 또 추사와도 관련이 있지 않나 하는 이야기들이 쭉 이어져 왔는데, 최근 문화재청에서는 이 부암동 백석동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조선 말기 대대로 서울에 살고 벼슬을 했었던 경화 세족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림에 능했던 애사 홍우길이 백석실이라는 정자를 짓고 정원을 처음 조성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통해서 결국 이 백석동천의 주인공은 애사 홍우길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까지의 여러 주장들을
종합해서 확정지어 문화재청에서 최근에 밝혀줌으로써 결국 이 백사실 계곡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던 이런 하나의 경화 귀족들의 세족들의 하나의 문화를 확실하게 엿볼 수 있게 됐고 정리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북악의 최고의 전령으로 꼽혔었던 자문 밖에 바로 이 백석동천 일대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